약을 먹을 때 물을 얼마만큼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귀찮다고 알약만 겨우 삼킬 정도로만 물을 조금 마신다거나 물 대신에 우유나 주스, 커피 등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물, 그리고 커피, 우유, 오렌지 주스, 콜라를 준비했습니다. 알약을 넣어놓고 얼마나 녹는지 진행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을 먹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미지근한 물을 한 컵 이상 가득 마시는 것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그만큼 위장장애도 적어지고 흡수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약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약 성분이 혈액을 통해서 필요한 곳으로 전달이 돼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을 많이 마셔야 약이 완전히 녹아서 피 속을 통해서 잘 돌아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그저 약을 넘기는 도구로만 생각해서 약을 겨우 삼킬 정도로만 물을 조금 마시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약 효과 면에서도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5분도 안 됐는데 따뜻한 물에 넣은 알약은 거의 가루처럼 형태가 다 부서졌고 나머지는 잘 보이진 않지만 저 콜라는 아직 약 형태를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네요. 콜라가 아직 형태를 유지하고 있긴 한데 탄산이랑 같이 하얀색 가루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약을 먹을 때 우유랑 같이 먹으면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약이 우유랑 먹었을 때는 위장장애가 적어진다는 면에서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약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먼저 항생제 중에 사이클린이라는 이름이 붙은 항생제가 있습니다. 이 항생제는 보통 여드름이나 비뇨기 질환에 사용하는 약인데요. 이 항생제와 우유를 같이 먹게 되면 항생제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의 형태 중에 장용정이나 장용 캡슐 형태의 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이 위에서 녹지 않고 장까지 가게끔 하는 약인데요. 변비약이나 유산균 같은 약에 쓰이곤 합니다. 그리고 이 우유가 철분이나 마그네슘, 칼슘 등의 이런 영양제 성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철분제나 종합 영양제들을 우유와 함께 먹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유와 먹으면 좀 더 좋을 수 있는 약들도 있는데요. 우유는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D나 비타민 E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것의 흡수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커피에는 유제품이 들어간 경우도 있고 특히 카페인이 있습니다. 카페인과 약을 같이 먹을 경우에는 카페인의 효과가 평소보다 좀 더 세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약의 효과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약 자체에 카페인이 포함된 약도 있는데요. 개보린이나 사리돈, 감기약이나 일부 비염약에도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커피와 함께 먹으면 카페인의 효과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어서 꼭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탄산음료에 들어간 탄산이 무슨 큰 문제를 일으킨다기보다는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과당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당은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많이 마시게 되면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약들의 경우에는 탄산음료에 있는 과당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스 중에 오렌지 주스는 산성을 띠게 되는데 이런 산성으로 인해서 속이 쓰리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할 때는 되도록이면은 이런 오렌지 주스 등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영양제를 복용할 때는 오히려 산성 환경을 만들어줬을 때 흡수율이 높아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차는 따뜻하고 진정을 시켜주는 성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차에도 마찬가지로 탄닌이나 카페인 같은 기타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탄닌을 철분제와 같이 드실 경우에는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고 차에도 마찬가지로 카페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식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거기에 이제 테오필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같이 복용할 경우에는 중추신경을 좀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내에 어떤 약이 들어와서 작용하기까지는 그런 과정들을 도와주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런 효소들의 예시로 CYP3A4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소들이 작용하는 걸 방해하는 역할이 자몽주스인데요. 그러다 보니 자몽주스를 먹게 되면 이런 효소들이 방해를 받으면서 어떤 약은 너무 활성화될 수도 있고 어떤 약은 분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실 때는 자몽주스는 꼭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몽주스를 먹는다고 해서 그날만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한 이틀, 3일 정도까지도 몸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약을 드시는 기간 동안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고지혈증약 그리고 고혈압약, 구충제, 항생제, 항히스타민제 등 중에서 일부 약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전문약들인 경우가 많고 일반 약으로 먹을 수 있는 약 중에서는 항히스타민제나 구충제 정도를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이 간에 안 좋다는 것은
거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 몸에서 간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많은데요. 몸에서 에너지를 내는데 관여를 하고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기도 하면서 몸에 들어온 각종 물질을 해독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독에는 술을 해독하는 것도 있지만 약을 해독하는 것도 있습니다. 약은 독이라는 말도 있죠. 이 약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나가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작용하게 되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약을 우리 몸에서 내보내는 역할을 간에서 맡아서 하게 되는데요. 술도 먹고 약도 먹으면 간이 우리 몸 밖으로 술도 내보내야 하고 약도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간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간이 다시 회복될 동안 지금까지 이야기한 간의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됩니다. 먼저 저희가 하나씩 넣은 약은 일반적인 타이레놀 성분의 진통제인데요. 실험 중간에 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녹아서 얼마나 녹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에 넣었던 게 가장 빠르게 녹았습니다. 아까 저희가 영상 촬영 중에 5분도 안 돼서 한 2분에서 3분 정도 안쪽으로 다 녹게 됐는데 지금 거의 가루가 돼서 형태로는 이렇게 부유물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가루가 돼서 녹아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몸에 들어가서 녹았다면 흡수가 충분히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커피고요. 커피도 거의 다 커피도 지금 거의 다 녹았습니다. 그런데 커피 같은 경우에는 부유물이 조금 더 많아 네. 보여요. 부유물이 좀 더 많고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하단부에는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부유물들이. 그래서 커피랑 지금 물을 비교해 보면 하단 부분을 보면 가라앉은 것들이, 물은 비교적 적고 커피는 상대적으로 육안으로만 봐도 많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유는 불투명해서 안 보이는데 좀 사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많이 녹아 있고요. 오렌지 주스도 한번 볼게요. 오렌지 주스는 확실히 덩어리진 게 보일 정도로 안 녹았고 부유물들도 다른 것에 비해서 되게 적습니다. 현재까지는 오렌지 주스가 가장 많이 안 녹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콜라인데요. 콜라는 탄산기포 때문인지 되게 좀 지저분한 느낌도 좀 있고, 콜라 위에는 부유물이라고 할 만큼 많이 이렇게 부유물들이 떠 있거든요. 찌꺼기들이 많아서 조금 지저분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저희가 5가지 음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험을 진행해 봤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잘 녹기도 하고 미세한 입자로 녹았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드시는 게 위장 자극도 속도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약이 빨리 녹는다고 더 효과가 잘 나고 더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떻게 녹는지 그 과정을 같이 지켜볼 수 있어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약에 따라서 어떤 걸로 먹으면 좋을지는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복잡한 게 싫으신 분은 약은 그냥 따뜻한 물을 한 컵 이상 가득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약이 있으면 서울신문 약자라 영상에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확인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